겉으로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에 미소 짓지만 속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외치는 무언가가 이미 깨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얼굴은 아직 작동하지만 영혼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거리다. 매일 아침 견딜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입고 일어나면서도 내면 어딘가는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미의 거울에서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분리다. 더 이상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삶을 섬기느라 지친 심장이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단 하나의 상처, 즉 받아들여지기 위해 붙잡고 있는 그 거짓과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끝까지 본다면 이 탈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안에서 가장 진실한 부분이 더 이상 산채로 묻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다.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본다. 당신이 대답하고 나타나고 대화를 이어가고 일상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외형을 유지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혼자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게를 통해 안다. 방의 침묵이 어떤 동행보다 더 솔직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통해 안다. 입이 숨기는 것을 몸이 이미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은 채 웃는다. 진실 없이 말한다. 계속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찢어 놓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끄러운 파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느린 마모다. 눈에 띄는 거대한 비극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신 속에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왔기 때문에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아픔을 삼켰다. 잃지 않기 위해 상처를 받아들였다. 혼란을 설명하지 않기 위해 평화를 가장했다. 이미 당신을 비워내고 있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혼은 대가를 요구한다. 어느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진실이 아닌 삶에 끌려다니며 살 수 없다. 나는 이런 종류의 피로를 안다. 단지 몸의 피로가 아니다. 단지 일을 많이 해서 잠이 필요한 사람의 피로가 아니다. 나는 더 깊은 피로를 말한다. 세상에 내보이는 이미지와 내면의 진실 사이의 거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그 피로를 말한다. 그것은 굴욕적인 피로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삶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며 유지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면서 안에서는 무너지는 자신을 붙들어 두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픈데 처음에는 그것이 성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강함처럼 보인다. 균형처럼 보인다. 폭발하지 않는 법을, 불편을 주지 않는 법을, 과장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는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이었다.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음이었다. 지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오래 살면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 여전히 숨 쉬지만 예전처럼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여전히 미소 짓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가슴에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한다. 수피즘의 거울 속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매우 거친 언어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침 때문에 유용하다. 우리 안에는 인정, 통제, 이미지, 즉각적인 안도를 원하는 나프스가 있고 더 깊고 더 섬세하며 진실을 향하는 칼부, 즉 심장이 있다. 나프스가 왕좌를 차지하면 사람은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살게 된다. 모든 행동을 맞추기 위해 계산한다. 너무 많이 적응한 나머지 관객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자신을 배신하면서도 온전한 척하는 법을 배운다. 겉으로는 한동안 잘 작동한다. 사회적으로도 관계에서도 일상에서도 준비된 반응 속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간다. 하지만 심장은 오랫동안 겉모습 앞에 무릎 꿇고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심장은 진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거짓된 삶에 묶여 있으면 조용히 병든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의욕상실이라 부르고 공허함이라 부르고 이상한 시기라 부르고 쌓인 피로라고 부른다. 하지만 종종 가장 정직한 이름은 이것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는 데 지쳤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제때 도착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낮게 울리고 있던 것을 크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을 안에서 죽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삶의 고통이 아니다. 내면의 붕괴 위에 미소를 얹고 계속 살아가는 폭력이다. 얼굴을 느끼기도 전에 가면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불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축소해야 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부 세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마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신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 가장 살아있는 부분이 더 이상 거짓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탈진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게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억눌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진실이 안에서 밀어 올리는 압력일지도 모른다. 루미를 정직하게 읽으면 결코 편안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 수용, 가벼움에 대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바꾸지만 진짜 가까이 가면 나타나는 것은 불이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다. 영적인 사랑의 실제 영역에서 사랑은 가면을 어루만지지 않는다. 거짓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방어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정받기 위해, 거절을 피하기 위해, 수치심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세워진 구성물이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받아들여지는 것과 온전한 것 사이의 잔혹한 차이를, 사랑받는 것과 진실한 것 사이의 차이를, 견딜 수 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 사이의 차이를,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차이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이미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무너질 때 사람은 보통 문제가 과도한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느끼는 자신을 탓한다. 더 강해야 하고, 더 실용적이어야 하고, 더 통제해야 하고, 더 냉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종종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을 침묵시킨 대가를, 너무 오랫동안 내면의 추방 상태로 살아온 대가를.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밖에서 보면 그것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아닐 수 있다. 여전히 기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생산적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약속과 대화와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능성은 삶이 아니다. 생산성은 진실이 아니다. 물리적 존재는 진짜 존재가 아니다. 겉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으면서 안에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감탄시키면서 자신의 심장을 굶겨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 예의, 미소, 얕은 영성, 유머, 자동적인 친절 뒤에 붕괴를 숨기는 법을 배워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감옥은 이것이다. 당신의 빛조차 상처를 숨기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러니 단단하게 들어라. 자신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미소는 과거에는 당신을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치유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계속 괜찮은 척하는 한 진실은 숨을 쉴 수 없다. 기능적인 임무를 유지하는 한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과 계속 협상하게 된다. 세상에 견딜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내놓는 한 진짜 부부는 계속 갇혀 언젠가 받아들여짐과 바꾸지 않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만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슴이 막혀 있는데 감사한 척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질 때다.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웃고 있는가? 언제부터 나는 나를 살아내는 대신 연기하기 시작했는가? 언제 진실을 적응과 바꾸었는가? 언제 나는 소속되기 위해 나 자신을 뒤에 남겨두었는가? 수피의 길에서 디크르는 기억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 당신의 문제는 단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잊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진짜로 느끼는 것을, 자신을 침해하는 것을,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을, 자신의 심장에 반하는 삶의 무게를 너무 많이 잊고, 너무 많이 반복하고, 너무 많이 견디고, 너무 많이 적응한 나머지 이제는 고통조차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니다. 압축된 것이다. 벽을 뚫고 나오려는 것이다. 당신이 지나치게 자신을 접기 시작하기 전, 불편함을 숨기는데 능숙해지기 전, 온전한 척하는데 익숙해지기 전, 포기를 평화라고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돌아올 때 그것은 아프다.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의 거리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귀환은 신성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심장이 완전히 묻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거대한 설명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맞다. 지금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 향기 없는 정직함, 영적인 화장 없는 정직함.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짓눌리면서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필요 없다. 자신의 질식 위에 미소를 얹고 계속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직면해야 한다. 책임감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자기 방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면해야 한다. 강하고 차분하고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새로운 감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면해야 한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직면해야 한다. 품위를 지키는 것과 영혼을 잃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내와 자신의 존엄을 안에서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자신의 저항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다시 만남이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영이 없이
누군가에게 깊어 보일 필요도 없이 이것을 해보라.